안녕하세요. 무릎학교 가정과목을 담당하는 정주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저도 되게 반갑네요. 네. 예, 저희 이제 출석부 만들어서 출석 불러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시를 한 편 들려드릴게요. 정현종님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이란 시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잘은 못 읽지만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하고 계속 연결되는데요. 이 대목이 아주 아름다워서 어머님들한테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참 지나고 나면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랬었을 걸 하면,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도 학창 시절 돌이키면서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가족들이나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 우리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후회는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껏 사랑하자. 나중에 설사 후회를 하게 되더라도 그 후회가 조금 양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서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VCR을 통해서 잠깐 보죠. 사람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옷은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에서부터 때와 장소에 맞게 옷 입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번 시간부터는 의생활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비생활을 알아봤거든요. 자, 의생활로 들어갈 텐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처음 볼 때 저 사람 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걸 무엇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하나요? 외모요. 외모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 뭐 외모, 자, 그리고 그거는 주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끝까지 단추를 잠그고 아주 단정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굉장히 착실하고 모범생일 것 같아. 이런 생각하고요. 약간 풀어지는 모습으로 약간 끈을 약간 풀고요. 그리고 좀 화려한 장식을 하면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세련되고 섹시하고 멋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모범적이진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인들은 그런 의복에 대한 관심이랄까 중요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의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의복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의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히 옷을 의미할까? 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뿐만 아니라 모자, 뭐 가방, 뭐 신발,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해서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우리가 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 의복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 기원을 잠깐 볼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원이 첫 번째는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체를 보호하는 거는 인간은 동물들과 같이요, 동물들과 다르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보호막이 잘 없어요. 피부가 약하고 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심리적 보호설이 있는데요.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으로부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용맹스럽고 좀 힘이 있고 좀 우월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동물의 털이나 뼈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장식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몸을 좀 더 아름답고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신도 하고요, 또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정숙설이 있어요. 아담과 이브처럼
신체 노출의 수치스러움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다. 또 반면에 비정숙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특정의 부분을 우리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원을 알아보니까 좀 재밌으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대는 우리가 옷을 지금 어떻게 입고 있을까?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현대에서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옷을 입는 이유가 기능적인 측면을 옷을 입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적인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능적인 역할을 한번 보면은요. 자, 기능적인 역할에는 우리가 또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체온 유지를 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추울 때하고 더울 때 옷을 우리가 다르게 입죠? 네. 자, 추울 때는 아무래도 모직류를 많이 입어요. 그죠? 예. 열 전도율이 낮고 어떠한 함유량이 보온성이 큰 거를, 함기량이 큰 거를 해서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되는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옷 매무실을 이렇게 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여며주는 방식으로 옷을 입고요. 또 가능하면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여러 벌을 입는 게 좋겠죠. 얇은 옷을, 그죠? 자, 그리고 더울 때는 우리가 면이나 마나 레이온 등을 많이 입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통기성도 좋고 흡수성도 좋아서 밖에 있는 열을 좀 차단해주고 안에 있는 땀이나 이런 거는 좀 증발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요. 자, 또 다르게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옷은요, 피부에서 분비되는 땀이나 피지를 흡수하여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해주죠. 네. 자, 그래서 피부 분비물로 인한 오염 정도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바지를 1이라고 하면은 셔츠가 2고요, 양말이 8이에요. 그래서 양말이 가장 우리 발 부분이 통기가 안 되고 이러니까 가장 오염 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면하고 라이온하고 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면은 직물에 붙어있는 오염도는 크지만 피부에 남아있는 오염도는 작았어요. 반대로 나일론은 나일론에 붙어있는 오염도는 작지만 피부에 잔존되어 있는 오염률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부 측면에서는 천연섬유, 면이 좋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입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건데, 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 입는 것은 좀 특수한 상황에서, 자, 예를 들자면은 미화원들이 입는 야광조끼, 그 다음에 소방복,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입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래서 작업복이나 운동복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능적인 역할 말고 우리가 표현적인 역할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표현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 문화적인 기능이에요. 자, 요즘은 이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신분을 표시를 해주죠. 옷을 입음으로써. 그죠? 저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의 지위가 뭔지 우리가 옷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언니의 어떤 가운, 자,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직업이 뭐겠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욕구 때문에 옷을 입죠. 자, 그래서 나를 좀 멋있게, 조금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한 욕구가 이때 분출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 그래서 자기들만의 또 또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자기만의 옷차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제 엄마들하고 조금 갈등을 겪기도 하거든요. 자,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님들 우리 월드컵 운동 경기할 때 빨간 티셔츠 입고 같이 응원한 거 기억나세요? 네. 그걸 입게 되면 우리가 저거는 우리 붉은 악마팀이다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네. 그때 보면은 아이들 나름대로는 두건을 쓴다든가 뭐 태극 무늬에 이렇게 장식을 한다든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을 표현했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개성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식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예의를 차리는 장소에 갔을 때, 뭐 조복이랄까 명절 때 입는 한복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학생들은 예의를 차릴 때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교복이 자기 신분을 차릴 수도 있지만 가장 학생답게 보이게 할 때는 어떨 때는 이제 교복을 입음으로써 예의를 차릴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대에서는 표현적인 기능, 사회 문화적인 기능을 더욱 중시하면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옷 입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 춥기 위해서, 춥지 않기 위해서, 더운 걸 막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보다는 어떻게 돼요? 요즘은 더워도 자기 개성대로, 추워도 때로는 반팔을 안에 입기도 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멋을 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는 어떤 차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의 패션 동향은 어떤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VCR을 통해서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죠. 옷차림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더 개성 있게, 조금 더 눈에 띄게 변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옷차림을 선호할까요? 우선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옷의 색깔이나 그런 디자인을 많이 봐요. 그냥 부모님이 사갔을 때 제 입는 옷 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랑 체형이 왜소해서요. 거기에 맞게 고르는 거. 일단 유행에 민감한 나이니까요. 유행에 좀 따르기도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을 많이 보기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유스럽고 개성있게 입고 싶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아이들이 옷을 참 예쁘게 입어요. 그래서 세련되고 예쁜 옷도 고를 줄 아는 눈도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너무 노출이 심하게 입고 하니까 좀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때도 많고요. 학생다운 데가 없고 좀 약간 일본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혼자 사러 간다 그러고 엄마는 제가 혼자 사러 가면 이상한 거 사온다고 같이 가자 그러고 그래서 싸운 적 있어요.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게 보통인데 어른들은 그게 단정치 못하다고 이렇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에서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저는 엄마랑 좀 많이 싸우는 편인데요. 엄마랑 좀 설득을 해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옷을 입는 편이에요. VCR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들만의 어떤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입고 싶어하는 옷이 있다는 거 잘 아시겠죠? 네. 어머님들도 아이들하고 옷을 이렇게 아이들 사주고 아니면 아이들 입는 거 보면은 속상하신 적 많으실 것 같아요. 서로 갈등 겪으시고요. 한번 여쭤볼까요? 갈등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예. 저도 저희 딸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그렇게 갈등 겪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예. 딸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요? 요즘 유행하는 애들 이렇게 유행하는 옷을 많이 입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옷을 입었는데도 자꾸 겉에 옷을 또 하나 이렇게 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입다 보면 아이들이 입는 모습하고 어머님들이 어떠한 기준하고 달라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은연중에 모르게 갈등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의복에 대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유행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은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머님들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역시 그때도 아버님 눈을 피해서 어머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볼까 한 번 더 입어볼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미에 대한 관심은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나 사춘기면 더하죠. 그런 욕구가 많이 일어날 때예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자연스러움에 대한 미의 관심은요, 오히려 그 또래 문화에 많이 적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도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는 경우죠, 그죠?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는 어머님이 제재를 좀 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원인을 보니까 어떠한 좌절감이나 뭐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의복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부모님이 너무 권위적이다든가 아니면은 형제 중에서 자기가 너무 좀 못하다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옷으로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머님이
거울 보면서 이렇게 옷을 입는 걸 좋아하신다든가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옷에 자꾸 이제 빠져들게 되기도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한번 의복의 멋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도 이뻐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주기. 그죠? 두 번째는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외모나 겉모습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아니면 분위기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란다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표정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거를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 의복이 도와줄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실질적으로 옷을 입을 때는 우리가 좀 잘 입어보자. 자, 유행을 따르되 이것만은 우리가 지켜주자. 이러면서 얘기를 한번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을 찾아가자. 무조건 유행하는 옷을 입기보다는 나의 체형이 어떤지, 내가 키가 작은지, 뚱뚱한지 우선은 자기를 바라보고 내 단점을 조금 보완을 해주고 장점은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옷을 입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자인의 원리나 어떤 요소를 작용해서 우리가 착시 효과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키가 작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수평으로 된 어떠한 선보다는 수직으로 된 선을 입어주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아래 위가 다른 색깔을 입는 것보다는 단색으로 입어주면은 키가 훨씬 더 커 보일 것이고, 자, 거기다 중간에 큰 벨트를 착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간에 등분하는 게 없도록 하더라도 작은 벨트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좀 뚱뚱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건 44 사이즈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입어야 돼. 이렇게 꽉 끼게 있는데 너무 몸에 딱 노출이 되게 딱 드러나게 하면은 몸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뚱뚱해 보여요. 자, 그리고 너무 크게 입으면은 더 또 커 보이고 적당한 여유분이 있도록 입어주고 너무 얇은 옷이나 또는 광택이 나는 옷 있죠. 이런 옷은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옷이니까 무조건 추종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찾아가도록 어머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자. 자, 우리가 그 TP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Time, Place, Occasion.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자. 자,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자, 우리 지금 예의를 차려야 할 곳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하고 학생의 신분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적절하게 그때마다 옷을 입자. 자, 요즘 애들 보면 교복을 입더라도 나름대로의 표현을 한다고요. 교복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올려서 입는다든가 딱 당겨서 입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왕이면 우리가 학생이라면 학생 신분에 맞게끔 아름답게 입는 옷차림은 자, 내가 학생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예쁜 학생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옷을 입어보자.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한번 VCR을 찍어가지고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돼요. 어떤 게 더 예쁜 것 같니? 이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갈등의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옷차림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전통의 어떠한 한복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네. 이제 한복을 우리 아이가 요즘 즐겨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해요. 그죠? 네. 불편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지 우리 아이들이 안다면 좋겠어요. 곡선의 미가 살아있고 우리의 체형의 결정을 조금은 감춰주고요. 자, 그런 역할도 하면서도 한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옷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과 전통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제가 한복의 명칭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입는 방법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제가 한복의 그 남자 한복, 여자 한복의 명칭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자 한복에서 저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고리의 한 부분을 보면은요.
어머님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단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정이 있고요. 요걸 우리가 기시라고 하죠. 자, 요거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동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끝동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긴 고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는 걸 짧은 고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고리에 이러한 어디에 색깔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고리를 나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한 가지 색깔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민저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끝동하고요. 그 다음에 깃하고 고름하고 색깔이 동일하죠? 네, 이렇게 들은 거를 우리가 반회장 저고리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동하고 깃하고 고름하고 거기다가 견막이라 그래요. 여기 겨드랑 부분. 견막이 부분이 색깔이 된 걸 우리가 삼회장 저고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소매 부분에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룬 걸 색동 저고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남자 저고리 한번 볼까요? 남자 저고리, 여자 저고리랑 이름이 좀 비슷해요. 자, 동정, 깃, 그 다음에 긴 고름, 짧은 고름. 자, 섭이 있네요. 자, 아까 여성에도 섭을 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배래, 우리가 진동, 그 다음에 돌연,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바지를 한번 볼까요? 남자는 바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바지 입는 법이 남자가 조금 어렵거든요. 바지를 입는 방법하고 데님을 매는 방법이 조금 다소 어려워요. 보면, 자, 오른쪽이 큰 사폭이에요. 왼쪽이 작은 사폭, 작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양 가장자리로 있는 걸 마루폭. 그리고 여기를 허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복을 입을 땐 반드시 버선을 신어야 되겠죠? 자, 버선은 어떻게 신느냐? 순욱선이 중앙으로 마주 보도록 신어주고요. 시접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그래서 발 모양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우리가 신어주는 것이 버선 신기의 바른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복을 한번 입어보도록 해요. 자, 한복 입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요. 자, 실제 모델 두 분을 모셨거든요. 멋있으시죠? 네. 이쁘시고요. 네. 자, 제가 여자 한복하고 남자 한복 입는 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여자 한복부터. 자, 여자 한복 입기 전에는 우선 속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요. 그런 다음 치마와 저고리를 입겠죠, 그죠? 자, 치마와 저고리를 입는데 우선 입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치마를 입으실 때는요. 자, 요즘은 옛날에는 풀치마라 그래서 어깨에 조끼 허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끼 허리가 다 나오고 있죠, 간편하게. 네. 그러면 허리 부분에 끼우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이 겉자락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이 안자락이 돼요. 오른쪽 부분이 겉자락이 되겠죠? 자, 그럼 겉자락하고요. 겉자락 부분을 왼쪽으로 가도록 하시는데 등 나비에 3분의 2 정도가 겹치게끔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끈 부분을, 안자락의 끈을 이쪽으로 빼주셔가지고요. 앞쪽으로 돌리셔가지고 자, 앞 왼쪽 부분에서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왜냐면 중앙 부분에 매듭을 짓게 되면은 저고리 부분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왼쪽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는데 고름을 매듯이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고리를 입을게요. 자, 저고리를 입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정리를 맞추는 거죠.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목선이에요. 그래서 요 V자를 잘 맞춰서 입으시고요. 자, 우선 제가 그러면 고름 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름을 맬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아까 명칭을 한번 알아봤는데 무슨 고름이었죠? 긴 고름. 오른쪽에 있는 게 짧은 고름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긴 고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짧은 고름을 긴 고름 쪽으로요. X자로 교차를 시키신 다음에 자, 짧은 고름을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보내면서 묶어주면 되거든요. 자, 묶은 다음에 긴 고름으로 골을 만드세요. 자, 골을 만드시고 짧은 고름으로 자, 이 골을 감싸면서 이렇게 예쁘게 빼주시면 돼요. 자, 빼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 고의 길이는요. 이 고의 길이는 여기에 고대 선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면은 예뻐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즘은 간단한 뭐 장신구로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요렇게 입으면은 여자 한복은 아주 예쁘게 입었죠? 네. 자, 여자 한복은요, 요 위에, 방한복으로 마고자나 배자를 입기도 했는데요. 두루마기를 입는 거는, 여자한테는 방한복이었어요. 예복의 의미보다는 방한복의 의미가 컸고요. 자, 한복을 입으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목걸이를 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귀걸이를 하시더라도 부착형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여자 한복을 보고요. 남자 한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한복도 마찬가지로요. 여자 한복과 함께 속옷을 잘 갖춰 입은 다음에 바지 입으시고 저고리 입으시고 그다음에 양말이나 버선을 신으시고 데님을 맨 다음에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으시면 돼요. 자, 우선 바지 입는 법을 한번 보기로 하죠. 바지를 입을 때 남자 바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큰 사폭이 오른쪽에 가도록 입으셔야 돼요. 작은 사폭이 왼쪽에 가도록.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여분의 부분을 모으셔가지고 왼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허리띠로 고름을 매듯이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저고리 입는 방법은요. 남자의 저고리 같은 경우는, 자, 동정리 V자를요, 안에 있는 속고름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속고름으로 V자를 맞추신 다음에 바깥에서 여자의 저고리 고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메어주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남자 부분에서 중요한 게 데님이에요. 데님 매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자, 데님은요. 자, 발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좀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데님을 자 매실 때는 자 마루폭 선을요. 자, 여기 보시면 선 두 가지가 보이실 거예요. 요 마루폭 손을 발목 중앙에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남아있는 요 여분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베레선이 있어요. 요 베레선을 안쪽 복숭아뼈에 고정을 시키시고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자, 돌리신 다음에 요 바깥쪽은 바깥쪽 복숭아뼈에 고정이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요 데님의 끝을요. 자, 여기다가 안쪽에다 베레선에다가 맞추시고요. 자, 부리를 돌렸던 방향으로 두 번. 자, 한 번. 자, 두 번. 요렇게 돌리시고요. 마찬가지로 고름을 매는 것처럼 매어주시면 되죠. 자, 고름을 매실 때는 자, 이 고가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쁘죠. 자, 데님을 매고요. 남자 한복 여기다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으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남자의 두루마기는 방한복보다는 예복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예의를 차려야 될 장소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실내에서도 두루마기를 입어주는 게 예의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옷차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옷은 무엇을 입느냐보다는 어떻게 입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결하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차림, 때와 장소를 가려서 예쁘게 옷을 입도록 어머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옷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